꼬막. 자, 1060회입니다. 법령, 수산물 유통법을 20분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법령을, 유튜브는 933회부터 막 올렸습니다. 933회부터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진도를 오늘 빼야 돼가지고, 맹문씨가 지금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진도를 빼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너무 개락적으로 보고 유튜브는 있으니까 933부터. 자, 118페이지 보세요. 목적입니다.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래 치면 때 목적. 이 부분 수산물 유통체계 호유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정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이니까 결국 식품의약품 안전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립하여 생산 소비자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한다. 발전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수산물이란, 그리고 수산물의 용어입니다. 수산물 용어를 쭉 보면요. 4번 수산물 산지 위판장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맹군시 오는 자료좀 제가 복사가 드릴게요. 그리고 산지 중도매입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 매매 참가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7호에 산지 경매사가 포인트입니다. 전자거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보면은 박스에 보면은 수산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수산물이나 수산업 활동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산물이 왜냐면 유통상식에 놓을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원산지를 아까 했고요. 요건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따보면은 수산물이란 수산업이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따라가지고 범위입니다. 범위가 지금 해야만 우리가 그걸 보니까 수산업법과 어촌발전기본법과 농수산품질관리법, 원산지법이 다 있습니다. 수산물, 물이나 또는 업입니다. 그걸 다 들어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관리법상. 2번 원산지법상. 그 다음에 3번 유통가격안전법상. 그 다음에 4번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법에서 그런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 그 다음에 6번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있습니다. 어촌발전기본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포인트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릅니다.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면 1번 업, 2번 업 운반업, 3번 수산물 가공업 있습니다. 4번 수산업인가 유통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촌발전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업이란 우리가 여기에 양식도 되고, 그리고 천일륜도 들어갑니다. 양식도. 그 다음 운반업은 현장에서, 바다 현장에서 군산 위판장의 양육까지입니다. 양육지까지입니다. 이게 운반업입니다. 그 다음 가공업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거고, 유통을 상적 유통, 그러니까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동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동하는 하기 위해서 판매입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 관리하는 게 유통법입니다. 유통업 또는 업이라도 하면 됩니다. 유통업, 판매, 관계 돼가지고 하는 게 유통업입니다. 그러면은 수산업 어촌발전기 보면은 다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산업 보면은 하나 빠지는 게 4번 수산물 유통업이 빠집니다. 자, 수산업에는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품질관리법 다 들어갑니다. 단 여기는 소금이 천일령 같은 소금 제외합니다. 소금산업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수산업법에는 유통업이 빠집니다. 수산업 유통업이 빠집니다. 판매하기 빠진다. 그리고 농수산품질관리법에서는 소금이 빠집니다. 나머지는 원산지법, 유통관리법,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4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 안에는 양식도 들어가고 천일염 이게 들어갑니다. 양식이니까 천일염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양식, 천일염 같은 소금 산업도 들어갑니다. 소금 가공업 어제 들어갔죠. 우리가 보면은 소금 맛소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맛소금 같은 가공업하는 여기 들어갑니다. 운반업은 현장에서 양육합니다. 군산까지만 들어가는 게 운반업이고, 그 다음에 유통법은 뭡니까? 양육한 후에 상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보관, 판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 물적 유통이라는 것은 수산물 물건 자체가 이동하는 게 물적 유통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수산물 유통법이
유통업이라고 그럴 겁니다. 유통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전체지만 빠지는 게 수산업법에는 빠진다. 하나.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소금산업법에 따라서 소금이 빠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한 문제가 놓을 수도 있고 상식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보시고 그게 박스 내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보면은 그 수산업법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산지 위판장에 보면은 한 3문제에서 5문제 논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위판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설자 시장구조 구순자가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개설을 할 수 있냐? 어업인이 있다. 일본에 보면은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어업인, 어촌계, 그리고 뭐 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5인 이상, 그 다음 50% 이상의 지구별 수협 등 업종별 수협, 각종 조합 조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업인이 있습니다. 1, 2, 3 박스의 심의에.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그리고 1년에 60일 이상 농촌의 어업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가공회사라든지 어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120, 60, 1년 이상 이게 어업인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만 되면은 산지위판장 개설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6호에 보면은 수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판매 수출하기 5인 이상의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일분도 가능하고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은 지구별 수입이라든지 업종별 수입 같은 게 있더라. 이게 이제 개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구조 구순장인데 군산 시장한테 제출하겠죠. 나 하겠다. 그럼 이 조건이 돼야 개설자가 소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중도민입니다. 산지 중도민은 지정과 허가가 있고요. 매매 참가인은 신고입니다. 그리고 산지 경매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해놨고요. 그 다음에 5조입니다. 연결 중간에 5조, 2장, 5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해수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은 1, 2, 3, 4, 5, 6, 7, 8까지 있습니다. 8까지 있는데 8에 보면은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자, 얘는 장은 뭡니까? 해수부 장관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6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 연도별 계획을 또 해수부 장관이 세웁니다. 이 법체계가 굉장히 발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기존에 있는 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계획도 역시 해수부 장관이 세웁니다. 시행계획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운 후에 시도지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역계획을 추진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7조입니다. 그 다음에 8조입니다. 실태조사합니다. 실태조사는 해수부 장관이 다 못하니까 실태조사를 위탁을 줍니다. 그 실태조사는 박스에 보면은 수시조사와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하고 수시조사는 수시조사로 합니다. 근데 수시조사와 정기조사 기간의 텀이 1년 이내면은 정기조사를 조정한다든지 생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범위는 국내의 실태 범위입니다. 국내외 유통종사자 해당, 27 추적관리의 등록 표시 해당,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기준,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폐기름 수급 현황들이 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은 공포합니다. 해수부 장관이. 근데 공포하는데 위탁을 누구한테 주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적으십시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을 줍니다. 한국수산해양개발원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개발원입니다. 개발원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원입니다. 나중에는 해양수산개발원장이 또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한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해양개발원에 위탁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발전위원회입니다. 유통발전위원회의 구조입니다. 넘기세요. 유통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유통발전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의 심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통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수산물 수급 계획은 똑같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다 되어 있지만 박스가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11인에서 20인입니다. 그럼 토탈 20인 알로죠. 포함했으니까. 그리고 성별, 남녀 성별 구분해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이제 일단 위촉을 하죠. 공무원들을. 위촉을 하고 나면 그끼리 모여갖고 20명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김, 가위바위보 박 이래가지고 둘이 호선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장과 부위원장도 호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성별하고 박스를 보시고
둘 다 특이하게 호선한다. 왜? 우리가 지금 농수산 분지관리법에서는 그 장을 포함해서 60일입니다. 60일인데 장은 60일 안에서 농수산 분지관리법 심의에서 3조 4항에서는 호선합니다. 장을 호선하고 나서 지가 찍습니다.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그런데 얘는 부위원장까지도 호선합니다. 그리고 11인 20인 성별 둘 다 호선이다. 3년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 또 있겠죠. 그래서 장과 분과위원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보면 장, 부장 포함해서 분과위원회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특이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법은 일반에 있는 법 상식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굉장히 개선된 법입니다. 저를 보면 진짜 법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장하고 부장을 포함해가지고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그래야 구성합니다. 2번. 그리고 나서 10명. 얘는 분과는 성별 구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 장과 부장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방 있잖아요. 그 유통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유통발전위원회의 장이 임명합니다. 특이합니다.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명 안에서 장과 부장 하면서 10명을 구성합니다. 장이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를 볼 때 분과에 대해서 재적 2분의 1 출석 2분의 1로 해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의결해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이거 유통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유통발전위원회 장한테 또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나서 이 보고를 하면은 위원장이 또 끝나는 거 유통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뭐 하냐면은 보고를 받고 나서 유통발전위원회까지 됩니까? 장, 부장 포함해서 11인에서 20인 성별로 구분한다 했잖아. 여기에 갖다 했습니다. 여기에 또 제안을 합니다. 제의를 하고요. 여기에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면은 여기서 역시 제적 가반수, 출석 가반수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하고 나서 배수부 장관한테 이렇게 우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면은 배수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세운다든지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조를 해가지고 합니다. 의결 후에 확정합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법하고 지금 완전 체계 다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법이 굉장히 발전적인 법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수산물 유통법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의 정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법입니다. 해수부 장관의 굉장히 어떤 모든 게 포인트가 그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유통발전위원회 업무도 중요하고 아까 전에 기본계획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한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5조의 기본계획 업무 8개, 유통발전위원회의 업무가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뭐 읽어볼게요. 5호입니다. 9항, 2항, 5호입니다. 그 밖에 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이 사람이 회의를 붙이는 거예요. 농수산물 분지관 심의에 보면요. 심의의 4조에 그 심의의 장이 회의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해수부 장관이 심의에 붙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유판장 개설 3장 넘어가겠습니다. 개설은 시장구조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유판장 폐쇄도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폐쇄도 보면은 폐쇄하려면 6개월 전에 서류를 시장구조 구청장한테 줍니다. 박스로 들어갔습니다. 주면은 3개월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2년간 어떻고 자꾸 실적이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12조입니다. 11조. 그 위판장 개설구역은 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밖에 어획물 양육 시설을 갖춘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판장 허가 기준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시장구조 구청장은 제출을 받고 요건을 갖추는데 산지 유통의 중심지일 거, 양육의 중심지일 거, 적합한 시설을 가지고 그리고 매약한 업무 구정이라든지 매약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요건을 주가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13조입니다. 개설자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제대로 해야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공정한 거래고 위생이 어떻고 선도 유지와 구격을 합니다. 문제는 4호입니다. 13조 1항 4호입니다. 산지 중도민의 거래 촉진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수산물 유통법의 포인트는 개설자가 있으면 산지 중도면이 있어야 업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지 중도면입니다. 여기서 뭐 산지 매매 참가인 또는 뭐 산지 경매사 지원 이게 아닙니다. 바뀌면은 안 된다. 그래서 산지 중도면의 거래 촉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산지 중도면을 도외하고요. 업무 뭐 시설이나 거래액에 따라 가지고 위판장은 시설 규모나 거래액에 따라서 산지 중도면을 둔다. 이걸 업무 구정에 산지 준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시설 규모나 거래액에 따라서 둔다.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수산물 매장소 제한입니다. 수산물 매장소는 뱀장어입니다. 일단 뱀장어 거래 혼란 때문에 뱀장어를 합니다. 양식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뱀장어가 답이지만 양식 종자용 뱀장어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종자용 뱀장어는 제외를 그 매매 장소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위생관리 기준. 위생관리 기준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그러니까 농수산품질관리법 56조 60조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이 되고 우리는 식품공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딱 해수부 장관은 협의한다 이기는.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위판장의 위생관리 기준은 해수부 장관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협의해가지고 고시한다.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13입니다. 산지 중도면의 지정입니다. 산지 중도면의 지정을 안 받고 산지 중도면 하면은 있는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일단 그것도 치고 934부터 들으면 되니까 일단 빨리 토스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또라이 비성년 후견이 안 됩니다. 근데 비한정 후견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됩니다. 없으니까 구정이. 비한정 후견 나중에 산지 경매사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인의 지정입니다. 산지 중도면인은 이거 지웁니다. 지금 여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933부터 가름하시고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가격안전법하고 수산물 유통법 일명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게 보면은 유통가격안전법은 가격안전법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있고요. 시장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도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도면인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통주체라고 그러는데 도매시장 법인도 유효기가 5년에서 10년이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도 5년에서 10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통가격안전법에는 오로지 산지란 말을 들어가는 거는 산지 유통인이 개설자에 등록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산지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유통법에는 다 산지입니다. 얘는 산지 동인만 유통가격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그래서 산지 수산물 유통법에 산지란 말이 들어갑니다. 산지 개설자, 위판장 개설자죠. 이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개통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개통출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개통출합니다. 여기에서 개통출하는 유통가격안전법에서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공판장, 그리고 민능도매시장 이 사람이 개통입니다. 그리고 유통법 64조에 보면요, 민능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민능도매 시도시장 지정합니다. 시도시 지정하는데 얘만 비개통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산지 여기는 개통출하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출하를 보고 있는데 산지 위판장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산지 중도면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산지 경매사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 매매 참가인입니다. 매매 참가.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산지 유통인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매매 참가인. 만만 참가인은 실수요자입니다. 소비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산지 중도면인하고 시장 도면인이라든지 매매 참가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개설자에 신고합니다. 여기도 역시 산지는 말이 들어갔지만 신고합니다. 산지 경매사는 임명하죠. 임명. 여는 개설자가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1인을 임명합니다. 1인 이상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합니다. 얘는 경매사가 또 있지만 경매사 듣고 있으십시오. 듣고 이러면 안 되나 이제. 옛날에는 예실 때는 듣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잊지 마시고 유통가격안전법 경매사는 2명 이상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내에 개설자한테 신고합니다.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은 가태료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지 경매사는 개설자가 산지 입판자 개설자가 1인상 임명해도 15일 내에 통보합니다. 통보 안 해더라도 가태료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입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효기간의 도매시장 법인이 있습니다. 520일. 그리고 시장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도면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산지 중도면이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인이 아닐 때는 3년, 10년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 수분사를 볼 때 유통가격 안전법이 5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깊이 한 사람은 감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이니까 산지 중도면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거 보니까 산지 입판자 개설자는 산지 중도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산지 경매사입니다. 여기서도 경매사가 있지만 경매사 업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지 경매사 업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계약하고 수익계약에서 가격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태료가, 여기는 또 수산물 유통법에는 이 가태료가 4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3단계인데 그렇다. 이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찍고요. 끝내고 다시 할게요.